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펠로시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 중국에서 칭찬, 서해 오더서 실시간 훈련하는 중국,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내용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니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 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호평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실망감은 펠로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식층 그리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 이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까지 한국을 지금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 신호를 보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이번 중국의 실탄 훈련을 한중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벌이는 짓이라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이것을 결론을 한번 내보면서 이번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펠로시 장관을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 중국에서 칭찬, 미국에선 난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윤 대통령이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 일색입니다. 8월 4일 중국 공산당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즈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아닌 김진표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보이고 looked polite라고 국익을 보존하는 조치였다고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이것은 바로 이 위치를 보는데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의 입장, 특히 글로벌타임즈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그 의견을 대변하다시피 하고 있는 영자지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은 곧 중국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차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회담했다면 대만 관련 주제가 언급되었을 것이고 한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대만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반면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8월 6일 날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워싱턴 토크 코너에 출연해 이번 방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자의 질문에 한국과 미국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 지도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는 건 매우 우려된다.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이 중국을 달래려고 계획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미국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한국이 공동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세계에 보낸 셈이다. 이런 가치는 동맹과 서방을 규정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 러시아 등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21세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신호라는 것이죠. 시그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여기서 언급하게 된 것이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의 발언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는 리스 전 실장의 모든 의견에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한국 결정은 모욕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미국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어서 한국의 결정이 중국을 달래려는 시도였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국은 한국을 괴롭혀도 된다라는 인식만 줄 것이다.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의 의지에 굴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식을 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이 발언했죠. 시그널을 잘못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그널이 이겁니다. 중국에 한국을 괴롭혀도 된다라는 인식. 이것 가지고 한국은 압박할 수도 있고 한국은 중국의 의지에 의해서 굴복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 이러한 잘못된 시그널을 중국에 줬다라는 거죠. 중국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피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중국 눈치를 너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중국에게 한국의 압박에 빌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미츠 패트릭 전 부처가부는 한국이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한국 외교 정책의 오래 집착이다. 다만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와 역할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국은 결국 미국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적성국, 북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과 친해질 수는 있어도 그들의 정책에 100% 따라갈 수 없는, 특별히 미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 중국을 불쾌하게 할까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상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는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의 인기는 최근 수많은 실책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아서 정책 실패했다라는 한국의 이러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내의 여론도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인 TBS와 의뢰를 받아서 8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에 대해서 60.3%의 응답자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통화만 진행한 것에 적절한 대처였냐의 반응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한 대처였다라고 말한 사람이 겨우 26%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쉽게 보는 상황이 나왔어요. 특히 대만에 이어서 서해까지 실사격을 훈련하는 중국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눈치를 보고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해에서 실탄 사격을 훈련을 합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실사격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미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인 RFA가 8일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 5일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한국 서해 남부 해안 영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박진 외교장관과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합니다. 회담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힘을 대만처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9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는데 한국은 치포 가입, 사드, 북한 핵 억제 전략 및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주요 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 치포 가입,
칩보 가입에 대해서 제가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한국은 칩보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에비 회담에 한국은 참여한다라고 중국 측을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득 안 돼요. 그리고 사드 이번에 사드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고 있죠. 저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드 3불 정책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죠. 자, 칩보 가입, 사드, 북한의 핵 억제 전략 이거 이 말 안 들어주겠죠. 한한령 해제 물론 안 됩니다. 우리 입장을 전달했어도 중국은 안 되는 것 투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드 안 먹었는데 우리 말 안 듣고 칩보 가입 우리 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한한령 해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일 지금 박진 장관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상황이죠. 이번에 중국의 서해 실시간 훈련구역은 중국의 장수성 뢰닝강 앞바다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서해 실탄 훈련구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세 곳, 특히 장수성 뢰닝강시 앞바다 여기에서 실탄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 해사국은 이 지역의 선박의 출입까지 금지한 상황입니다. 지금 칭다오에서 한국까지 지금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훈련을 하면 여기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여기서 가는 것 없어요. 이런 상황이죠. 장수성 앞바다는 한국의 전라남도와 제주도 서쪽 지역으로 중국 북해 함대가 남진할 때 지나는 곳입니다. 여기 북해 함대가 있는 것이죠.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서해상 실시간 훈련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원의 대만 방문에 영향을 받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주한미군을 위협할 목적이죠. 왜냐하면 이 대만에 대해서 침공을 할 때 한국의 주한미군이 출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는 중국이 한국 내 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해군 전력을 한국에 최대한 근접 배치하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2030년, 2040년을 바라보고 긴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영향을 미치고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미국의 안젤로 주립대 브루스 벡톨 교수도 미국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정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지금 현재 상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천조국으로 불리고 있죠. 천조국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완전히 국방력에 대해서는 중국이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지가 있는 것은 그들 밑에 가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 한국에서 이러한 미군 기지에서 공군이 발진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에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죠. 2019년 이후 매년 러시아 공군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전략 비행훈련을 하고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가 제주도, 부산, 독도 주변을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특별히 공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빨리 KF-21에 성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해야 한국의 공군력이 더욱더 크게 발달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국이 지금 방산업계에 빠른 선두주자로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방산 분야에서. 자,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중국을 설득할 수 없어요. 중국을 절대로 설득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한다고 그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미국 눈치를 보고 이렇게 중립외교를 한다고 이렇게 보내나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완전히 신냉전이 이렇게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측면까지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